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오늘 매크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지금 이 현재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제가 참 삼성전자 투자자로서 이런 영상까지 여러분께 전달을 드려야 되겠죠. 예. 하여튼 여러분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최대한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추이입니다. 국채금리가 10년물이 거의 지금 5% 가까이 4.8까지 올라갔죠. 최근 거의 한 20년? 20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지금 최고치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자, 그러면 지금이 국채금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금 위치가 어딘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집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채권하고 주식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채권이 오르면 주식은 빠지고, 채권이 내리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 연준이 이제 가치평가 수단으로 요걸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이 자료를 토대로 이게 이제 연준 모형, 패드 모델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소위 뭐 연준에서는 인정하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형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할 때 주가는 상승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롱텀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기본적으로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가고, 반대로 채권금리가 내려가면 주가는 올라간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채권금리가 거의 사상 최고죠. 예. 그래서 채권금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멜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복잡하게 장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물론 장기 투자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이 내용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금리가, 특히 채권금리가 같이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반대로, 채권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인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율이 다시 거의 1,400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60원, 물론 좀 빠졌는데,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이 장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그 부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럼 채권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부분도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 모형에도 지금 몇 가지 진실이 담겨 있는데,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낮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가 낮고 채권 어떤 수익률이 낮을 때 주가는 얼마간 안정된다는 점, 그리고 최소한 안정되고, 아니면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이게 10년물 채권 만기 채권 금리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PER 차트를 보면 금리와 주가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이 차트는 이 높은 주가가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리 말하면 낮은 금리가 실제로 주가를 밀어 올린다. 금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낮아야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상승한 주가는 미래 수익률에는 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미래 수익률도 계속 좋지는 않죠. 주가가 이미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 매수의 적기는
예, 금리가 높을 때입니다. 채권 금리가 높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금리가 높을 때 주가의 매수 적기였다라는 거, 1980년대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가와 채권 금리는 거의 대부분 반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지금 채권 금리가 이렇게 역사상 거의 최고점을 간다는 것은 주가로 치면 기회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최근 19년부터 2023년까지 주가하고 환율하고 금리 추이인데, 자, 일단 환율은 빼고요. 여러분, 환율까지 보시면 또 안 그래도 머리 아프실 건데, 자, 주가가 노란색이고 금리가 빨간색입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내려오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하면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돈을 쉽게 빌려 쓰지 못하죠. 자, 우리도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차 사는 거, 예전에 자동차 뭐 대출 금리가 2%대였는데 지금 뭐 5%, 6% 막 비싼 거는 거의 뭐 10% 가까이 되는 자동차 대출 금리, 중고차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쉽게 돈을 빌려 쓰지도 못하고 소비도 많이 못하죠. 예, 그렇게 되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매출 증대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주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 안전자산은 은행에 넣어 놓는 거, 채권을 사는 거, 이거 안전자산이죠, 금리. 그래서 위험자산은 주식이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이 수익 차이가 적어지면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위험자산,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채권 금리 지금 5% 주는데 주식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채권 사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항상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상승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입니다.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어떻게 됩니까? 예,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고 호황으로 되면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와 생산을 늘리게 되죠. 기업이 호황일 때, 이때 돈의 수요가 높아지기에 금리도 같이 높아집니다. 주가도 자연스레 상승 곡선을 타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형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일반적인 원론적인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재밌는 게, 자, WTI 보면 최고 95달러까지 갔다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급락을 했어요. 82달러. 이거는 마이너스 거의 10%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채권 금리는 결국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자, 기준금리는 뭡니까? 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핵심 포인트가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금리를 올리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유가입니다. 유가. 그런데 경기가 앞으로 너무 좀 불확실할 것 같아, 좀 분위기가 이상해 하니까 유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제 채권 금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기준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거든요. 자, 이제 금리가 여기에서, 예, 금리가 더 이상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채권금리와 주식가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위치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앞으로 기업은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자, 매출과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금 융통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기업의 가격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고 기업의 성장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됩니다. 금리가 내리게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다른 모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저금리로 갈 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이자가 낮은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주식 투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를 찾게 되죠. 재테크에는 뭐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갈 사람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사람도 있고, 적은 돈으로 적은 이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주식 투자에 많이 또 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금리나 채권 금리가 역사상 최고가에 가 있다. 그 말은 주가는 역사상 최저점에 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